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천공 스승이라는 분의 법문 내용인데요. 핵심 주장이 이겁니다. 한 국가의 특정 세대가 겨울 동안 공부를 게을리한 것이 지금의 전 지구적 혼란과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불러왔다. 정말 거침없는 주장이죠. 네,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어떤 논리 위에 서 있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이렇게 해체해 보면요. 꽤나 정교하게 짜인 독특한 역사관과 철학을 마주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주장을 믿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내부 논리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청취자님께 그 설계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공부 습관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운명까지 이 거대한 서사의 연결고리가 과연 무엇일까? 같이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우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동안거라는 개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안거하면 불교 수행을 떠올리는데 이 자료에서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이 자료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동안거의 재정의입니다.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동안거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 네, 공부하는 시간이라고요.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다른 세계절은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는 시간이고 겨울 석 달, 약 100일간은 다음 해를 살아갈 지혜와 힘을 비축하는 공부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단순히 시험 공부 같은 건 아닐 테고요. 자료에 질량을 채운다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그 질량이라는 표현, 이게 물리학 개념이 아니고요. 일종의 내공이나 지적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공. 네. 한 해 동안 마주할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생각의 힘, 분별력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 분별력의 총량을 겨울 동안 통찰을 통해 꽉 채워놓아야 한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질량이 부족하면 다음에 쉽게 속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결국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자기계발의 시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를 아주 강렬하게 대비시키죠. 5,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무식해서 빌었다. 이 표현이 정말 직설적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신령님, 산신님, 조상님께 빌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 지식과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과거의 기도라는 행위를 정보 부족 상태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딱 규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교육을 통해 지식을 갖춘 지식인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식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고 있는데 네, 그렇죠. 새로운 도구, 즉 지식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낡은 도구인 비는 행위에만 의존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겨울 동안 질량을 채우는 공부를 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책임을 전 인류의 운명과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거대해진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의 공부 부족이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태풍으로 연결되는지 그 논리의 핵심에 2013년이라는 특정 시점이 등장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너무 큰 비약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네. 개인의 공부 부족이 어떻게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연결되는지 그 논리의 다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논리의 다리가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와 2013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은 한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 전체가 지천명, 즉 하늘의 뜻을 안다는 50대에 접어든 상징적인 해입니다. 이들은 해방 이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회의 기대를 받으며 성장했고 인류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흡수해 성장한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라는 겁니다. 국가의 어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과 설계를 내놓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료는 이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하늘이 준 재능, 즉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인류를 위해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 그 결과 세계는 방향을 잃었고 리더가 없는 지구촌은 다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횡해하고 있다는 진단이죠.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논리는 이렇군요. 네, 대한민국 대회에 지적 직무유기가 전지구적인 리더십의 공백을 만들었고 맞습니다. 그 공백 상태가 지금의 국제정세 불안, 나아가 전쟁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획도 없고 설계도 없고 누가 이끌어주는 자가 이 지구촌에 없으니까 라는 구절이 이 자료의 핵심 진단을 보여줍니다. 와, 그리고 그 이끌어줘야 할 주체가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대한민국인가요? 그렇죠. 그 질문이 나와야죠. 왜 이 민족에게 그런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다고 보는 건지 그 근거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근거로 이 자료는 5천년 한반도 역사를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재해석합니다. 아, 그 부분. 우리가 흔히 고난과 시련의 역사, 피해의 역사라고 배우잖아요. 네, 그렇게 배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모든 것이 의도된 훈련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의도된 훈련 과정이요? 솔직히 그 대목은 잘 납득이 안 됐습니다. 5천 년의 고난이 전부 인재 양성을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건 너무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역사에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까요? 물론 일반적인 역사관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하지만 이 자료의 내부 논리를 따라가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민족은 원래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교만해지고 흩어져 버릴 위험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대자연 혹은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주변의 강대국들을 동원해 주기적으로 억압하고 시련을 줬다는 거죠. 일부러요? 네,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잘하려 그러면 두드려 패고 잘하려 그러면 두드려 패서 더 크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허... 10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조차도 이민족의 우수한 DNA를 보존하고 내실을 다지게 하기 위한 담금질이었다는 시각입니다. 시련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훈련 프로그램으로 보는 거군요.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5000년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시작된 전국민 교육이라는 겁니다. 전 국민 교육이요? 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신분,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 것. 이것은 단순히 문맹을 퇴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기술, 문화를 이 땅으로 끌어와 인류를 이끌 지도자들을 대량으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는 해석입니다. 와,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2012년에 완료되었고 2013년부터는 그 힘을 인류를 위해 써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와, 정말 거대한 서사네요. 5천 년 동안 담금질 당하고 마지막엔 전 인류의 지식을 집중적으로 이식받은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중기 끝에 탄생한 세대가 정작 뭘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비판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정점에 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 테스 형을 인용하는 부분에 등장합니다. 아, 저는 테스형 비유를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답을 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길을 잃고 2000년 전 철학자에게 세상이 왜 이래 하고 하소연하는 모습이라니. 그렇죠. 이 자료의 비판 의식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예시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네, 가수 나훈아 씨가 이 본문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하지만 그만큼 이 자료가 현재 지식인 사회의 방향성 상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할 시점에 정작 그 답을 줘야 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소크라테스를 붙잡고 내 꼴이 왜 이래? 라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 그걸 정확히 꼬집는 거네요. 네, 통렬한 지적이죠. 결국 5000년의 준비와 전 인류의 지식을 흡수한 결과물이 고작 자기 연민과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처음에 동안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더라고요. 내 모든 논리가 다시 원점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게 지식을 갖추고도 여전히 교회나 절에 가서 비는 행위, 혹은 테스형을 찾는 행위는 모두 답을 밖에서 구하려는 낡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아,
이제는 그런 행위를 멈추고 겨울의 동안고 공부를 통해 내 안의 질량을 키워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바로 바로 5천년 훈련의 목적이자 이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이 자료의 최종 메시지입니다. 정리해보면 정말 하나의 완결된 세계관이네요. 개인의 겨울 공부라는 작은 행위가 공동체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나아가 인류 전체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대한 책임의 서사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동안고 공부라는 개인적 실천을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 및 인류 전체의 미래와 연결하는 거대한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민 사상은 사실 역사 속에서 드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비슷한 서사를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료가 독특한 점은 그 사명의 이행 방법을 믿음이나 의뢰가 아닌 지극히 현대적인 공부와 지식으로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영역을 지성의 영역으로 끌어왔다.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역사를 피해는 희생의 관점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준비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렇죠. 또 지식의 목적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부를 넘어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는 청취자님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오롯이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당신에게 잠시 맡겨진 도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에 외면했을 때의 결과는 과연 누구의 몫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오늘 밤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